안녕하세요. 깊은샘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구글 애드센스 자격을 얻으면 마치 고시에 합격한 것처럼 기쁘고 설레서 얼른 광고를 블로그에 적용해서 광고가 블로그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광고를 여기저기 삽입했습니다. 그랬더니 광고 수입이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입이 0달러인 날도 있었습니다. 광고를 삽입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애드센스 코드를 다시 삽입하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수가 몇 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니까 정말 귀찮고 힘듭니다. 애드센스 광고를 블로그에 적용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돈 벌자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광고 단위가 어떤 위치에서 실적이 좋은지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서 광고를 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광고를 삽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광고 단위가 좋은지 어느 위치가 좋은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광고 수입의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애드센스 광고를 수동으로 삽입하기 전에 광고 전략을 세울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애드센스 광고 수입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려면 광고주가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내는지 알아야 합니다. 광고주는 CPC 광고, CPM 광고, 액티브뷰 CPM 광고 방식의 입찰에 참여해서 광고를 냅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실린 입찰 광고의 실적은 애드센스 보고서 메뉴의 입찰 유형을 선택하면 볼 수 있습니다. CPC는 클릭당 비용으로 블로그 방문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블로그 게시자가 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노출이 많이 된다고 광고 수입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CPC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달라집니다. 인기가 많은 사이트의 페이지에 있는 CPC 광고는 아마도 가격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광고가 CPC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클릭률을 높일 방법을 항상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CPC 광고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콘텐츠 내 자동 삽입 광고와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를 삽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PM 광고입니다. CPM은 광고가 1000회 노출될 때 광고주가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블로그 게시자의 경우에는 CPM 광고가 페이지에 실릴 때마다 수입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CPC 광고와 반대로 아무리 클릭을 해도 광고 수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CPM 광고는 CPC 광고와 입찰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CPM 광고주는 광고가 실리게 하기 위해 기존의 CPC 광고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CPM 광고는 텍스트나 이미지 형식 광고이며 항상 광고를 실을 사이트를 정하고 그 사이트의 페이지에서 광고 위치를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게시자는 적합한 광고의 위치가 어디인지 실험을 통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CPM 광고 수입을 얻으려면 디스플레이 광고 단위를 삽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액티브뷰 CPM 광고입니다. 액티브뷰 CPM은 액티브뷰 1000회 노출당 비용으로서 광고주가 1000회 조회 가능 노출에 대한 입찰가를 제시하고 화면에 최소 1초간 광고의 50% 이상이 보일 경우에만 광고비를 지불하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도 CPM 광고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광고 단위를 삽입하면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블로그에 표시되는 광고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구글에서는 게시글의 내용이나 방문자와 관련된 내용의 타겟팅 광고를 자동으로 씻습니다. 타겟팅 유형 기준 예상 수입은 애드센스의 타겟팅 유형 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내 블로그에서 광고를 타겟팅하는 방법은 개인 맞춤 타겟팅, 문맥 타겟팅, 계제 위치 타겟팅, RON 타겟팅 이렇게 4가지입니다. 개인 맞춤 타겟팅은 블로그 방문자의 관심 분야 및 인구 통계 등의 타겟팅 기준을 설정하여 내 블로그에서 특정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방법입니다. 제 블로그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실적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글의 주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문맥 타겟팅입니다. 구글은 키워드 분석, 단어 빈도, 글꼴 크기, 웹의 전체 링크 구조와 같은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웹페이지 내용을 파악한 후 내용에 맞는 광고를 싣습니다. 최근에 제 블로그에 블로그 관련 광고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광고주가 문맥 타겟팅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제 위치 타겟팅입니다. 계제 위치 타겟팅은 사이트 URL을 기반으로 타겟팅하는 방법입니다. CPM 광고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주는 광고를 실을 특정 위치나 블로그의 하위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고 위치를 중요시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페이지 내용과의 관련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고주가 블로그 방문자의 관심 분야와 광고하는 제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직접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광고 수입을 보면 미미한 편입니다. 다음은 RON 타겟팅입니다. 광고주가 사용 가능한 인벤토리에 따라 애드센스 네트워크의 모든 사이트를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도 역시 광고 수입을 분석해보면 미미한 편입니다. 애드센스의 타겟팅 유형 보고서에는 아무런 타겟팅을 하지 않은 광고의 예상 수입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타겟팅을 하지 않은 광고의 노출 RPM이 다른 방식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내용이 이 동영상에서 제가 가장 소개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전 동영상 구글 애드센스 광고의 종류에서 소개한 것처럼 광고 단위는 모두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각 광고 단위를 블로그에 1개씩만 삽입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하나의 광고 단위를 2개 이상 삽입할 경우에는 광고 단위 코드가 같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에 있는 광고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게시글 페이지에 동일한 광고 단위를 여러 개 삽입할 경우에는 삽입할 광고의 수대로 광고 단위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에 디스플레이 광고 단위를 2개 삽입한다고 가정하면 한 번 클릭해서 광고 코드를 생성하고 또다시 한 번 클릭해서 광고를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이때 광고 단위의 이름을 나중에 알아보기 쉬운 고유한 이름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광고의 양이 글의 내용에 비해 너무 많으면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에 실린 광고가 신기하고 궁금하다고 클릭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의 블로그에 있는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가 바로 중지됩니다.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